(10일이) 지났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테러가 일어난 지 정확히 10일이 됐습니다. 정말 다사다난한 10일이었습니다. Pray for Paris. 추모 행렬이 이어졌고 사람들은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눈물을 멈춰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20일 오후 아프리카 말리로부터 긴급 속보가 전해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전 7시 10여 명의 무장 괴한들이 호텔에 난입했다는 것입니다. 괴한들은 4층, 7층 등을 장악해 인질극을 벌였습니다. 파리 테러의 충격을 채 추스르기도 전에 아프리카 말리에서 일어난 이슬람 무장 괴한들의 테러. 또 21명이 세상을 등졌습니다. 죽은 19명의 인질과 사살된 2명의 테러범. 최종 확인된 사망자 중에는 러시아인 6명을 포함해 중국인 3명, 미국인 1명, 벨기에인 1명 등이 있었습니다. 이번 말리 호텔 인질극은 극단주의 이슬람 무장단체들 간의 경쟁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인질극의 배우를 자처하는 알-무라비트는 알카에다 추종 세력으로 분류되는데요. 경쟁 구도에 있는 IS가 지난 13일 파리 동시 테러를 비롯해 테러를 연이어 성공시키자 알카에다도 자신들의 존재감을 국제사회에 부각시키기 위해 테러를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안녕들 하십니까? 더 길티, 그것이 알고 싶다. 우리는 연이어 발생하는 테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은 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소중함이죠. 한 번 사는 인생, 그렇게 허무하게 떠나간 사람들을 우리는 진심으로 위로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연쇄폭탄 테러로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연쇄 집단 자살 사건이 있습니다. 타인에 의해서가 아닌 자신의 선택으로 스스로 이승을 등진 것이죠. 심지어 여러 명이 모여서 말입니다. 연쇄 집단 자살 사건. 이름부터 남다른 이 안타까운 사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더 길티, 그것이 알고 싶다 그 마지막 방송은 2009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9년 4월) 정선의 한 민박집에서 자살한 남녀 4명이 발견됐을 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또 다른 펜션에서 발견된 집단 자살. 앞서 벌어진 정선 사건과 똑같은 방법에 여고생을 포함한 10대 2명이 희생돼서 충격이 더해졌습니다. 횡성 집단 자살 4명 사망, 1명 생존. 인제 집단 자살 3명 전원 사망. 홍천 집단 자살 5명 미수. 그러나 불과 12시간 뒤 양구 집단 자살 1명 사망, 3명 중퇴. 그리고 연속되어 발견된 의문의 메모. 누구의 강요가 아닌 스스로 선택한 자살이라는 것입니다. 정선, 횡성, 인제, 홍천, 양구.
불과 보름 만에 무려 12명이 사망한 강원도 집단 자살 사건. 전국 곳곳에서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강원도로 모여 생을 마감한 사람들. 과연 이 연쇄 집단 자살 사건은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2009년 4월) 강원도에서 발생한 5건의 집단 자살 사건. 횡성, 정선, 인제, 양구, 그리고 부산까지. 모두 횡성에서 숨진 26살 김모 씨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우연인 줄 알았던 강원도 연쇄 집단 자살 사건. 그 뒤엔 김 씨가 모집책이었던 자살 카페가 존재했습니다. 철저히 비공개로 운영된 자살 카페. 집단 자살 연루자 중 16명이 카페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12명은 사망했습니다. 카페에 가입한 회원은 9명이었고 그중 7명은 사망했습니다. 자살 카페의 운영자는 다음 달 1일 자살 방조죄로 구속되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겨우 21살. 그의 혐의는 일종의 타살이었습니다. 자살을 고민하는 사람들을 모았고 그들이 모여 자살을 했기 때문입니다. 절벽의 끝에 서서 고뇌하는 사람들을 서로 손을 맞잡게 만들고 자살을 유도한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집단 자살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집단 범죄와 같다고 합니다. 각자 마음속으로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도 집단이라는 이름으로 어쩔 수 없이 진행되는 상황이죠. 모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절대로 멈출 수 없는 것이 집단 자살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강요가 아닌 자기 자신의 의지로 생을 마감합니다. 이 메모는 횡성의 집단 자살 현장에도 남아 있었습니다. 함께하기 위해 시작된 집단 자살. 그러나 어느 순간이라도 그 속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그것을 자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살려는 의지를 갖고도 누군가 죽어가야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자살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집단 자살이 명백한 범죄인 이유입니다. 베르테르 효과를 들어보셨겠죠? 유명인이나
자신이 모델로 삼고 있던 사람들이 자살할 경우 그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해서 자살을 시도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 당시 연예인들의 자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고 안재환 씨의 자살이 대표적이었죠. 그들의 자살을 보도하는 기사에는 자살 방법이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미성년자들도 모두 자살 방법을 알 수밖에 없었죠. 당시의 집단 자살 사건은 자살을 그저 개인의 문제로 외면해온 우리 모두에 대한 최후의 경고였습니다. 우리는 그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고를 되새겨봐야 합니다.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사람들, 연쇄 집단 자살 사건, 뜻하지 않게 죽은 사람들, 연쇄 폭탄 테러 사건. 두 개의 대응되는 죽음은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더 길티. 오늘로써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범죄에 대한 경각심, 피해자에 대한 애도의 뜻 혹은 연민, 어떤 것이든 방송을 들으며 한 번쯤 느껴봤길 바랍니다. 지난 일요일, 대한민국 전역에 비보가 전해져 왔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이었죠. 대한민국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닭의 목은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라고 말했던 최초의 문민정부 수장인 김 전 대통령의 서거에 여야 할 것 없이 조문했습니다. 뉴스에는 진지한 표정으로 분향소를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한편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소식을 다룬 한 기사의 인터넷 댓글에는 이 나라는 죽으면 재평가야, 죽으면 영웅이 되는 대한민국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티즌들의 공감을 가장 많이 받기도 했죠. 저는 말입니다. 작년 세월호 사건으로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냄비 근성을 비난하던 저는 고등학생들의 죽음을 자신의 슬픔처럼 목 놓아 울던 모습을 냉혈하게 바라보던 저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과민 반응이 무감각한 것보단 낫다는 것이죠.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울었더라면 세월호보다 피해가 작은 사건에 우리가 먼저 분노했더라면 세월호 사건 같은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범죄가 그렇습니다. 새로운 패턴의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한 대부분의 범죄는 과거와 유사 혹은 동일한 것들이죠. 이전 사건에 대한 방지 대책을 제대로 세워놓지 않았다면 그 다음 사건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어서 영웅이 되는 사회라. 최소한의 인간미가 살아있는 사회라면 사람의 죽음에 관한 문제에는 과민 반응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더 길티, 그것이 알고 싶다 마지막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윤석준, 기술 강수정, 진행의 양성래였습니다.